판도라입니다. 저 아는 분이 이제 새롭게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나가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수인계 시에 어떤 거를 꼭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다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수인계 할 때요, 정신이 정말 없잖아요. 그죠? 막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수인계 할 때 혹시 녹음이나 녹화를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녹음할 때는 그냥 이렇게 살짝 올려놔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양해를 좀 구하고 그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한테 제가 이거를 외부 유출할 건 아니고 제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혹시 녹화나 녹음을 좀 해도 되냐, 이렇게 얼굴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분이 상대편이 오케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인수인계 받을 때 그 내용을 녹음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녹음해도 뭐 나중에 잘 듣기는 어렵죠. 어쨌든 인수인계 시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우리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양해를 구하고 녹음이나 녹화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녹음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아까 뭐 갈 때 뭐 음료수를 하나 가져가도 되나요? 음료수 좀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식사를 대접을 했다는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나를 위해서 인수인계가 물론 뭐 근무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이분이 노력해서 인수인계서도 만들어 주셨고 또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업무를. 그러면은 내가 거기다가 뭐 음료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절대나 이런 거 받기 싫어 이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뭐 감사하다고 그 마카롱이나 이렇게 작은 뭐 빵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사서 같이 먹거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쁘게 나갔을 때는 사실 조금, 안 좋게 나갈 때는 약간 그렇긴 해요. 그래도 이제 이쪽에서 아유 감사하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좀 풀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인수인계 할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인수인계 시에 이제 인수인계서를 잘 받으셔야 되는데, 인수인계서를 안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인수인계를 해주실 때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인수입니다. 저희가 인수인계서에 다른 거는 다 적어주는데 통장 비밀번호는 인수인계서에 안 적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쵸? 그건 안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꼭 본인이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뭐 카메라에 놓든가 아니면 카톡에 적든가 어디다 아니면 인수인계서에 잘 적어 놓든가 해서 잘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제가 전전 직장 한 2년 정도 그 전전 직장에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인수인계 때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통장 비밀번호 적은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자가 외국으로 여행을 가버리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수인계 한 다음에. 그래서 전전임자인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도 그냥 보통 이제 비밀번호가 그때 제가 기억에는 우리 팩스 번호인가 아니면은 저희 그 전화번호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저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컴퓨터 비번 있잖아요. 또 이분들이 컴퓨터 비번을 걸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안 알려주시고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물론 기본적인 우리 회계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홈택스라던가 아니면 뭐 EDI라던가 이런 비밀번호로 당연히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 비밀번호. 왜냐하면 통장 비밀번호는 인수인계서에 거의 적지 않기 때문에 통장 비밀번호 그리고 컴퓨터 비밀번호. 어떤 분은 컴퓨터 비밀번호 없어가지고 업무를 못 보셔가지고 난리가 나셨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그분이 외국에 가셨던 분에게 겨우 연락이 닿으셔서 겨우 하셨다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후에 XPRP 같은 경우, 특히 XPRP 이런 거를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비밀번호의 그 비번, 프로그램의 비번을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뭐 전임자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보겠다던가 할 거라던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희도. 하지만 이제는 입주민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게 이제 우리 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에는 프로그램의 비번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사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비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할 때까지는 주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뭐 일이 있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거는 이제 회계 감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입주민 정보 볼 수 있는 칸을 그 메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회계 부분만 읽을 수 있는, 쓸 수는 없어야 돼요. 읽을 수만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비밀번호를 뭐 회계감사님이 주세요 그러면은 막 그 내가 사용하고 있는 쓰고 읽고 모든 거를 메뉴를 읽을 수 있는 거를 다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입주자 정보를 우리 회계감사가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분이 그걸 악용하신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회계감사 용도 입주민 정보를 입주민 정보 막아놓고요. 회계랑 뭐 인사 논문을 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급여라던가 연차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읽을 수만 있는, 쓸 수는 없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제공하시고요. 혹시라도 위탁사가 변경되면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보겠다라면서 이 프로그램 비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별도의 아이디를 하나 파서, 우리 도장 파는 것처럼 하나를 파서 생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롭게 우리 인수인계 받거나 아니면 해주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인수인계 받을 때 여러분들 요거 외에도 정말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뭐 특히 현금, 그다음에 통장 금액 혹시 누락되거나 빠진 거 없는지, 그리고 가수금, 예수금, 미지급금 같은 임시계정, 가수금 가질 같은 임시계정, 그리고 예수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 이런 내용들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수인계 잘 받으시고요. 저희 카페는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오셔서 필요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